선생님은 시민운동가 10년, 인권변호사 10년 활동하시면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오셨고요. 선생님이 그런 것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글도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책 혹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감정이 너무 풍부하시고 또 착한 아빠, 착한 남편으로 잘 생활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타카에서 2년 정도 생활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내용들 말씀해 주실 거고요. 강연은 한 40분 정도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질문 30분 정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인회 같이 진행할게요. 송호창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 조금 먹을 게 올라오면 먹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그냥 와서 하다가 중간에 먹다가 하다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사실은 그 한겨레 TV에서 무슨 그 토론 프로 비슷한 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문제를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아직은 좀 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오락가락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얘기를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별로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조용한 그리고 키도 아주 작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야 거의 1, 2, 3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와서도 그렇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공부에 흥미가 많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사람들을 뭐 웃긴다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항상 조용했고 그냥 소심한 그냥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제가 그렇게 좀 소심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되게 자신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좀 이렇게 대범하지도 못하고 외향적이지도 못하고 그럴까 항상 불만스러웠는데, 이게 제가 조금 사회에 나와서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하면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소심함이 참 고맙고 참 저한테는 소중한 어떤 재능이었구나 하는 거를 나이가 좀 들어서부터 좀 많이 느꼈어요. 그게 어릴 때는 제가 소심하고 그냥 부정적으로만 느꼈던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소심한 게 아니라 섬세한 걸로 저는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걸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섬세한 어떤 시각이나 섬세하게 누군가 사람을 보거나 자연을 보거나 우리 주변을 살폈을 때만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불편한지 편안한지 고통스러운지 즐거운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뭐 감각, 촉각을 이렇게 가지고 항상 이렇게 보다 보면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냥 지나가는 길바닥에 작은 돌 같은 것도 다 의미가 있어 보이고 지나가는 뭐 동물들도 다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사실은 뭐 제 책 소개할 때 보면 앞에 시민운동 10년, 인권 변호사 10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특히 변호사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인권 감수성이라고 보통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자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변론을 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고려하고 이해해야 되고 그거를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충분하게 변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게 이제 인권 변호사 하면은 주로 사회적인 약자,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력이 잘 되지 않는, 돈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연약하고 쉽게 다치고 또 많이 다쳐왔고 상처받아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일수록 좀 아주 섬세하게 도움을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소심한 어떤 소년이었던 이게 그 지나면 지날수록 참 그게 저한테는 다행스럽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소심하게 키워서 참 고맙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한국을 훌쩍 떠났고 가서 그렇게 좀 그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 촉수를 온 몸에 이런 감각을 다 곤두세워 살다가 미국 가서도 또 이제 그런 어떤 나름대로 섬세한 시각으로 그 제가 있던 그 이타카의 자연과 사람들을 좀 보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보시면은 이 서울입니다. 이것도 서울이죠. 농수산 유통센터가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 양재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도 지금 살고 저도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서울입니다. 이 고층 건물이 빽빽한 이 서울에서 그야말로 그 복잡한 곳에 그냥 뭐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콩나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쓸려다니고, 그리고 그 지하철을 이렇게 그 환승하고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경주하듯이 뛰어다닙니까?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왔구나라는 거를 제일 피부로 실감했던 게 지하철에서 환승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앞을 다 지나가는 게 내 뒤에서 다 앞으로 쏜살같이 뛰어나가고 하는 거를 보면서 한국이구나, 이걸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는데, 이런 그 한국에서 당시에 2009년이었는데요. 2009년 여름에 6월에 제가 이제 정현주 전 KBS 사장의 그 횡령 배임 사건, 형사 사건 변론을 1심 변론을 다 마무리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었고, YTN 해직자들, 그러니까 저 노정면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YTN 해직자들이 그때 한 10여 명이 있었는데, 그 해직자들을 위한 또 이제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또 이제 제 전에 국회에 있었던 전효옥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일본은 없다라는 책이 표절이다라는 그 논란 때문에 또 소송을 했던 게 이제 그거는 2심까지 마무리해서 1심, 2심을 다 이제 그 표절이라는 판결을 계속 받아온 거죠. 그래서 대법원의 마지막 서면을 제출을 했고 해서 어떻게 공교롭게 그 시기에 제가 진행하던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마무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이게 참 그걸 계획해서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됐고, 제 처가 갑자기 이제 미국을 가야 되겠다 해서 그냥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그냥 훌쩍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가 민변에서도 사무차장 일을 하면서 거의 대변인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이제 더 많은 역할을 저한테 요구하던 때였고, 또 그때가 뭐 촛불 집회, 그 광우병 소고기 그 문제로 그게 한참 진행이 되고 하면서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뭐 부르고 나와서 뭘 해달라 뭐 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주 쇄도하던 시기에 갑자기 그냥 뚝 연락을 끊고 떠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래떡의 중간을 그냥 뚝 끊고 나가듯이 그렇게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일주일을 잠만 잔 것 같아요. 그냥 잠만 계속 자고, 그 꿈속에서는 항상 한국이죠. 그리고 잠을 자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뭘 좀 먹다가 또 이제 쓰러 자고, 뭐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잠만 계속 자고, 꿈속에서는 계속 무슨 할 일을 막 계속 하고 있고 법원에 가고 거리에 나서고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여기 이제 제가 소개했던 이타카라는 시를 하나를 보고서 보게 되면서 다시 이제 몸도 충분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휴식이 좀 충전이 된 것 같고, 마음도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고, 그러면서
이타카라는 곳을 보게 됐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면 이제 여기가 그 뉴욕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렇게 높은 산이 없는 지역, 구릉들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거라 이렇게 가다가 저 약간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보면 끝도 없이 그냥 쭉 평원이 이런 아주 완만한 구릉이 끝도 없이 이제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거는 이제 들어가는 길목이고, 여기 이제 여기는 큰 호수, 그 다음에 코넬 대학 안에 있는 비비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는 데인데, 이렇게 이제 호수와 숲과 구릉으로 이루어진 그런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평온한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자주 산책을 다니는, 식사하고 항상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쭉 돌면서 매일 다니는 데라서 이렇게 한번 찍어본 거고요. 우리 둘째입니다. 머리를 한참 기를 때였는데, 이렇게 요게 우리가 처음 들어가서 미국 가서 가을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머리를 한 3개월 동안 안 깎고 계속 이제 기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바로 우리 동네 집 앞입니다, 이게. 이 책에서 사진을, 가서 제 처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기에 1년 동안은 그냥 집에서 애 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그 재미로만 지냈습니다. 이건 제가 땡스기빙 때 남들이 다 그때 그 칠면조 요리를 해 먹길래, 그러면 나는 닭도리탕을 한번 해줄게 해서 닭도리탕을 하는 장면이고요. 저희 집 앞에 그 책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주부 생활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집에 있는 그 빨래를 하는 게 제 생활 중에 하나고, 큰 놈하고 옆집에 제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둘이 맨날 이렇게 노는 친구인데, 여기서 애들은 당연히 맨발로 그냥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여기 뒤로 보면 그 나무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해서 기역자로 빨랫줄을 이렇게 널어 놓고 거기다 이제 빨래를 넣는 건데, 제가 날씨가 요거는 조금 늦은 여름인데 햇볕이나 바람이나 이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포근하고, 그래서 이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듯한 그렇게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때 내가 지금 뭘 하면은 남들한테 진짜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딱 떠오른 게 빨래를 해야 되겠다, 제대로 해서 이제 집안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빨랫감들을 이제 찾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탁기에 물론 돌려서 이제 하는 거긴 한데, 항상 우리 제 처나 애들이나 빨래통에다가 빨래를 안 넣고 아무데나 이렇게 다 던져놓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 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거실에도 있고 부엌에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제 처는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자마자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 길이 흔적이 이렇게 다 남아요. 코스가. 그게 이제 옷을 가방 내려놓고 옷 벗고, 옷 벗으면서 이제 윗도리 하나 벗고 양말 벗고 하면서 들어가는 게 그대로 이렇게 길이 남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이 여자가 지금 여기서 왜 이랬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들어왔는지 이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작은 애, 아까 봤던 자전거 타고 있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워낙 활동적으로 뛰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옷을 벗어놓고 하면 그게 어떤 때는 진흙탕이 돼 있고, 어떤 때는 하얀 것만 묻어 있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무릎이 다 구멍이 나 있고, 골 넣고 나면 세리머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아무데나 땅바닥이나 저기 아스팔트에서도 그런 거 하고 슬라이딩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애
이 친구 옷을 이렇게 막 걷어 다니다 보면 이 옷에서는 이 옷을 입고서는 무슨 짓을 했구나 하는 게 거의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빨래를 하나씩 저 소파 밑에 들어있는 거는 또 뭘 하다가 그랬는지 틀림없이 이제 배 깔고 들어 누워가지고 만화책을 보거나 뒹굴뒹굴 하면서 발가락으로 이렇게 양말 벗는, 그래가지고 쑤셔 넣는 이제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쭉 생각하고, 그러고 나중에 빨래를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빨래줄에 걸어서, 지금 저기는 사실은 이 사진 말고 좀 하얀 옷들이 있긴 한데, 하얀 옷들이 걸려 있는 사진이 있긴 한데, 이게 속옷들하고 뭐 이런 거라 그래서 사실은 그 사진은 빼고 저런 것만 좀 했습니다만, 이 속옷이나 가벼운 웃옷이나 이거를 이 햇볕이 좋을 때 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물 분자가 이렇게 공중에서 막 피어 올라가지고 이 내 살갗 위에 이렇게 닿는 느낌이, 이 팔 위에 얼굴 위에 이렇게 닿는 느낌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정말 즐기면서 빨래를 이렇게 하나씩 털고,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내가 무슨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했나 이런 축복을 받을 일이 있나 하는 식으로 하면, 아무튼 자기 혼자 취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이렇게 빨래도 하고, 밥을 할 때는 제가 그렇진 않는데 빨래할 때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이게 머리를 자르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하나도 기록으로 남긴 게 없어서 지금 그때 쓰던 가위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작은 애를 보셨던 것처럼 머리가 이제 상당히 길죠. 그리고 우리 애들이 둘 다 이 머리가 어깨 뒤로 등까지 이렇게 내려올 정도로 길게 길렀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이렇게 내려오게. 그래서 뭐 그 생머리를 아주 찰랑찰랑하면서 이제, 그리고 절대 묶지도 않고 산발을 해서 이제 뛰어다니고 맨날 그러고 했었는데, 한번 제가 참지를 못하고 내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위를 잘라줄 테니까 애들한테 머리 자르자고 해서, 근데 뭐 선뜻 그냥 뭐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게 됐죠. 근데 한 번도 내가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험용 셋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씩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큰 애가 걔가 별로 평소에 생각이 없이 사는 애라 머리 자르자고 하니까 그냥 제일 먼저 와서 그러면 뭐 앉더라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 작은 애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제 와이프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를 이제 이 다른 식구들이 고문을 했는데, 머리를 자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머리카락 결이나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매끄럽고 부드럽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애들이 저희 애가 지금 작은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큰 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 2년 전만 뭐 4학년, 6학년 요때인데도 머리카락이나, 그리고 잘라주면서 솜털이 이렇게 얼굴에 남아있는 이런 것도 다 보이고 하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를 정말 손으로 만지고 뭐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서 정말 눈에 담고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으면서 이렇게 이 머리를 잘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손재주가 조금 있는지 애들이 이렇게 좀 다 자르고 나서 뭐 그런 대로 그렇게 심각하게 저항하진 않더라고요. 첫째는 조금 앞머리가 뭡니까, 바가지 비슷하게 이렇게 영구가 됐는데, 둘째부터 조금씩 괜찮아지고, 근데 제 와이프 머리를 자르는데 이게 완전히 가위가 이렇게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뭐 완전 이건 동아줄도 노끈을 자르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머리를 제 처하고
큰 애 작은 애가 돌아가면서 이제 다 뽑으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자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마 2년 동안 거의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돌아가면 식당을 해도 되고 빨래방을 해도 되고 이발소를 해도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그러니까 코넬에 있는 플랜테이션이라는 곳인데 거기 그러니까 수목원, 식물원이라고 하기 그렇고 그냥 수목원이 낫겠네요. 수목원처럼 이렇게 그냥 자연 속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데에서 그 언덕에서 그냥 썰매 타고 내려오는 건데 이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라 이 지역은 겨울에 눈이 그러니까 그 좀 이 위도가 높은 지역이라 우리나라로 하면 중강진 위치입니다. 중강진 위치. 그래서 겨울이 길고 또 겨울에는 눈이 무지하게 많이 와서 밖에 이제 어떤 때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문이 이제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 거리 저기 바깥에 있는 그 뭐죠? 그 골목이 아닌데 아무튼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하는 그런 길로 나가는 게 한 10m 정도? 근데 10m 정도를 이 눈을 파고 나가는데 한나절이 걸릴 정도로 눈이 이렇게 많이 오기도 하는. 그래서 여기는 뭐 겨울 스포츠나 이런 것도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데죠.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냥 개인적인 그리고 우리 가족하고 그 안에서 또 얼마나 그냥 좀 무뎌졌던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일을 하면서 좀 닳고 닳아가지고 많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제 속에 들어있던 것이 나도 좀 무감각해지고 하던 거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그게 이제 가족들하고 온전하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하면서 좀 무뎌진 감각을 다시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계기였다 하는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눈과 귀가 열리고 또 입이 열리고 하면서부터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자연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순서가 다 그렇게 되는 건가 봅니다. 이게 자기 앞에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이 보이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별로 재주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또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여러 사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뭘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또 살아가는지 그걸 또 이제 좀 배우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역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좀 많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뭐 라틴 댄스 동아리 커뮤니티 같은 데도 가입해보고 마틴 루터 킹의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독서 클럽에도 참여해보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그룹에 많이 참여하면서 경험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네에 이렇게 사슴들이 항상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 집 앞에도 이렇게 다니고 여기는 한 3층짜리 정도 되는 여기는 아파트가 3층짜리가 이제 아파트인데요. 그 앞에 앞마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조금 날이 햇볕이 들고 따뜻해지면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구역을 정해서 어느 동네에 이제 다니는 사슴들이 있고 사슴들이 항상 가족이 어미가 한 새끼를 한 2-3마리 정도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이 집 앞마당에서 잠을 자고 내일 밤은 또 옆집 앞마당에서 자고 그러면서 계속 그 지역 동네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 화이트테일이라고 해서 이 꼬리를 들면 여기가 쫙 조금 보이긴 하는데 꼬리가 이제
세우면 그 안쪽 면이 하얀색 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이 꼬리만 바로 이렇게 보이는. 근데 이런 사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거의 이제 뭐 주거 공동체 안에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슴들이 같이 한참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 동네 사람들을 구분하듯이 사슴 얼굴을 이렇게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 저놈은 어느 동네 누구, 쟤는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애들이 뭐 해가 가고 계절이 바뀌면 색깔도 변하고 이게 막 부쩍부쩍 크기 때문에 새끼 제일 갓 태어나서 아마 한 6개월 정도 전까지는 이 꽃무늬가 있는 꽃사슴이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한 1년 이상 되면 이렇게 꽃무늬가 없어지고 이런 색이 되는데 그런 꽃사슴을 보면서도 걔하고 걔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고 뭐를 좋아하고 어떤 풀을 좋아하고 어떤 냄새를 좋아하는지도 이제 알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쭉 물론 뭐 무감하게 지나면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좀 세심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 동물들이 많이 다니니까 차에 로드킬 당해가지고 죽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로드킬 당한 애가 있으면은 깜짝 놀라서 가서 한번 봐요. 걔가 우리 동네 맨날 식구처럼 이렇게 있는 애인지 아닌지. 다행히 뭐 제가 있는 동안은 우리 그 지역에 같이 있던 애들은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 사슴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지내려고 하고, 한때는 이게 사슴 몸에 있는 그 벼룩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되게 사람한테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만져서 이게 옮기게 되면 그게 이제 뭐 파고 들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기 한 꽤 오래 전에 이 코넬 대학에 있는 교수 한 분이 사슴하고 친하게 뭐 맨날 사과 이렇게 주고 하다가 이 벼룩이 옮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슴 수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막 사냥을 하고 내쫓고 뭐 이러다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또 다시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 사람들이 이 사슴 보호 운동을 다시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상당히 많은 수의 사슴들하고 같이 생활합니다. 그게 이제 사슴뿐만이 아니라 그 정원에 보면 그 뭐죠, 현관문 들어가는 그 밑에 이런데 굴을 파고 뭐 오소리 같은 게 살고 있고 쪽제비 뭐 스컹크도 많아요. 그래서 스컹크가 한번 쓱 지나가면은 밤에도 이제 뭐가 지나갔구나 다 알 정도로. 그리고 차 사고가 나면 스컹크는 폐차할 때까지 냄새가 안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스컹크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렇게 많은 이제 그 동물들하고도 같이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동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저 사슴이 줄어들 때 그 캠페인을 하면서 사슴 보호 운동을 하면서 캠페인할 때 어떤 시가 이렇게 뭐 시라기보다도 어떤 표현이 돌았냐면 그 왜 옛날에 나치 시대에 유대인이 나는 공산당이 잡혀갈 때 난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이 잡혀갈 때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뭐 유대인이 잡혀갈 때, 그리고 뭐 백인이 어떻게 할 때, 맨 마지막에 날 잡으러 왔을 때 날 위해서 뭘 보호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 얘기를 이걸 그 사슴을 가지고 빗대 가지고 사슴이 그 총에 맞아 죽고 잡혀갈 때 난 가만히 있었다. 난 사슴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소리가 잡혀갈 때 어땠다. 뭐 너구리 잡혀갈 때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한테 재앙이 왔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그런 이제 문구를 이제 동네방네 이제 다 붙이고 뭐 캠페인을 막 하고 하면서 결국 이런 사슴들을 구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자기 지역에 대한 지역의 어떤 가치가 있는, 그리고 같이 사는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무생물이든 거기에 대한 애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같이 사는지 이런 것을 이 사슴이나 동물들에 대한 이 이타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제가 그 2년 동안 지내면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합 아저씨입니다. 그 성까지도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러브예요. 성인 러브예요. 그래서 풀네임으로 하면 바합을 로버트를 바합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러브인데 이 사람이 제가 이때까지 봤던 사람 중에 포용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그냥 마음을 완전히 벽을 허물어 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서면은 모든 경계가 다 무장이 해제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영어를 그렇게 뭐 능숙하게 잘하지 못할 때였는데도 그 잘 안 들리는데도 뭐 이 사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언어까지도 그냥 이 단어나 문법이나 새로운 걸 하는 것 영어 공부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원어민 뭐 외국 저기다 하면 어떤 캐리어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막 계속 내가 말을 못하는 막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리고 뭔가를 듣고 싶고. 그래서 괜히 그 쓸데없는 질문도 막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에 200% 이상의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제가 있을 때가 74이었으니까 지금 이게 70대 중반의 얼굴인데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저하고 뭐 달리기를 해도 막 이분이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타카 에코빌리지라는 데가 한국에서 아마 무슨 SBS 스페셜인가 이런 데서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태 도시인데 그게 아까 봤던 이분이 70년대에 시작했던 그 바로 옆 동네에서 이런 에코빌리지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정말 자연과 그리고 사람과 충분하게 호흡하면서 진짜 이 행복 바이러스를 막 전염시키면서 사는 걸 보고 옆에 만든 게 에코빌리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에코빌리지가 보면 그냥 단적인 예를 보면 땅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땅에 무슨 땅을 파서 씨앗을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땅 위에 낙엽이나 아니면 다른 데 있는 뭐 흙이나 이런 걸 땅 위에다가 쌓아 올려서 그 안에다가 씨앗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것조차도 땅에 대해서 그렇게 손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이 대지가 상당히 넓은데 한 30만 평 상당히 넓은데 그 중에 딱 10%만 사용합니다. 집을 짓고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만들고 오솔길을 만들고 당연히 이 안에는 없고 차는 저 멀리 이제 이 빌리지 들어오는 입구에만 다 정차를 해놓고 거기서부터 걸어오든지 뭐 자전거를 타든지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죠. 10%만 이용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주변 조건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이제 의미이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불편하다, 더 무겁다. 자기 주머니를 가능한 한 줄이고 가능한 한 부담을 최소화해서 언제든지 내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딴 데로 떠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이 집 구조도 여기가 지금 응접실인데요. 이게 커먼 하우스라고 해서 집을 만드는 것도 왜 집이 이제 아마 요 빌리지 안에 보면은 여러 동의 그 빌리지가 있는데 한 동에 한 30가구 정도, 30채 정도의 집이 있는데 집집마다 우리 보통 보면 세탁실 만들고 응접실 만들고 방 만들고 또 뭐가 있죠? 뭐 아이들 놀이방 같은 게 있으면 놀이방 만들고 집집마다 다 만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질 않고 공동으로 집을 사용하는 이 공간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꼭 반드시 한 가구당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방, 그리고 뭐 화장실, 그리고 약간의 응접실. 응접실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뭡니까? 그런 정도만 있고 세탁이나 뭐 놀이방이나 그다음에 손님들이 왔을 때 게스트룸이나 이런 거를 따로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공동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집에 그 식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집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 평의 넓은 땅이 있더라도 거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큰 대형 저택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뭐 집집마다 온갖 걸 다 갖추고 살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 넓은 지역에서도 최소화해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따로 만들고 꼭 필요한 그 사적인 공간만을 따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공동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주일에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한 2시간이나 길게 한 4시간이나 이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항상 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고 또 돌아가면서 다 음식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누구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메뉴 선호하는 메뉴가 뭔지를 다 의견을 다 받아요. 이 커먼하우스에다가 그 무슨 보드판을 만들어서 그러고 특히 이제 피넛버터 알러지나 이런 게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그 땅콩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표시하는 사람들 그럼 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음식을 그렇게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이 먹기 위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그거를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그냥 단순히 고된 노동이 되는 게 아니라 힘든 그냥 피하고 싶은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해줘서 그걸 맛있게 먹고 그걸 품평을 해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코빌리지는 사실은 이타카 안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 살고 이 빌리지 안에 들어가려면 주민 전체 동의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이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의 원칙과 철학과 또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타카 사람들 중에서도 좀 유별난 사람이라고 사실은 다른 시민들한테는 게토 집단 비슷한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자기들 내부에서는 그렇게 어떤 살아가는 방식을 갖추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에코빌리지의 원천이 됐던 게 아까 봤던 그 밥이라는 그 아저씨가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사람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쭉 지금도 이제 에코빌리지 옆에는 이거보단 규모가 좀 작고 소규모입니다만 밥과 그 친구들이 또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바로 여기 그 에코빌리지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이런 에코빌리지는 물론 가장 주요한 것은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그리고 건강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거기에 코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적인 자원 이런 게 많이 이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코빌리지도 만들고 새로운 어떤 실험이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아마 용이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을 보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것 그리고 개발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게 그리고 좀 그 현대화한다고 하는 게 우리한테 결국 그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가 하는 거를 좀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뭐 에코빌리지를 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노력이나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 게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를 다른 커뮤니티를 보면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한 7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대학 도시입니다. 우리 과천이 이제 7만이거든요. 아마 그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작은 도시고 학생이 뭐 코넬 대학이 한 2만 5천 그리고 이타카 칼리지라는 데가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데인데 여기에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이제 북세일 헌책을 기부받아서 판매하는 그 북세일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에 5월달, 10월달 두 차례 하는데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데 6개월 동안 25만 권의 책을 기증을 받습니다. 이 7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리고 또 한 번 할 때마다 그 책이 다 팔려 나가요. 25만 권이 팔려 나갑니다. 7만 명 중에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빼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인구를 이렇게 치면 거기다가 또 이제 가끔 새 책도 사서 볼 거 아니에요? 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치면 1년에 50권 이상의 책을 각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1년에 50권 정도의 책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교양도 어떤 교육도 따로 필요한 게 아니다. 그 정도의 이 교양을 스스로가 자기가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채우고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도 필요가 없고 사회도 사실은 필요가 없고 어떤 무슨 그 교양 강좌 이런 게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다 알아서 만들어요. 알아서 스스로가 자기가 무슨 책을 보다가 느낀 게 있으면 그걸 또 실천에 옮기게 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좀 계몽적이고 또 서로 이렇게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그 도시의 양질의 도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천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축제 이타카 페스티벌을 4월, 5월 정도 돼요. 4월, 5월에 그때 페스티벌 하면 그 작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숫자의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인데 페스티벌을 점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행진을 퍼레이드를 하는데 퍼레이드를 뭐 다운타운이라고 해봤자 아주 뭐 작은 우리식으로 하면 광화 아니지 어디라고 할까요?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 공터 있잖아요. 한 그 정도 되나 다운타운이 그 정도거든요. 그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있는 그쪽 다운타운이 한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이 퍼레이드를 시작을 하면 그 하루 종일 퍼레이드를 그러니까 온 주민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민이 그 눈도 제대로 못 뜬 애까지 그리고 뭐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니지도 못한 노인까지도 퍼레이드에 다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여기는 지금 이제 패밀리 리딩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책 읽기 운동하는 그러고 이게 이제 지역의 그 공립 도서관이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사실은 주관하는 북세일 행사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여러 가지 책을 읽는 동호회, 소설책 보는 사람들,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옛날 희귀한 책들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그 괴담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으슥한 밤에 그 무슨 땡스기빙 전후한 그 시기에 동네를 투어를 이렇게 하면서 1800 몇 년도에 이 지역에서 누가 자살을 했다, 여기서 누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 하면서 그거를 지역의 그 배우들이, 그 연극 배우들이 그 죽은 사람의 분장을 하고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밤에 거기서 막 이러고 귀신놀이를 하는데 그거를 투어를 하면서 다 들어요. 돈을 내고 심지어. 막 깜짝깜짝 놀라게 튀어나와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뭐 온갖 취미를, 그리고 이제 무슨 언어, 영어, 우리 하면은 영어, 중국어 교수밖에 안 받잖아요. 근데 거기는 언어를 배우는 것도 무슨 동아프리카 스와히질리어, 무슨 말레이어, 뭐 언어를 배우는 것도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대체 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워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얼굴이 다르듯이 취향이 다 다르고 다 이렇게 다른 것을 찾아내니까 인구가 7만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무슨 커뮤니티나 어학교실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은 거죠. 거기에 수강생 숫자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책 읽기 동아리 무슨 온갖 커뮤니티에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이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면 한 퍼레이드 준비를 일주일 전부터 막 그 분장하고 이 커스튬 만들고 뭐 이 피켓이나 이런 걸 만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삶의 태도가 어떤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버팔로 스트리트 서점, 버팔로 스트리트 북이라는 서점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고 느낀 겁니다. 크지도 않은 작은 서점입니다. 여기는 서점에 처음에 들어가면 이런 응접실이 이렇게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응접실이 있고 빈 서고에는 책이 아니라 다른 뭐 아주 옛날 오래된 타자기, 뭐 그리고 옛날 그 엽서, 뭐 그리고 이제 커피 파는데 이런 데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여기에 뭘 채워 넣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뭐 연주를 하든지, 아니면 공연을 연기를 하든지,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책을 전시하는 방법도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요 위에 보면 로컬 아서스라고 해서 지역 작가들의 책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작품을,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을 제일 먼저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우리 동네에 뭐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기는 보면 이 지역에서의 일어나는, 그리고 뭐 아주 어린애가 자기 반, 자기 옆 동네 아니면 자기 옆집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자기 이 펜으로 써가지고 책을 만든 것도 여기 막 나와 있고 그런 것도 팔려요. 근데 그런 게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건 인쇄 매체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만들어서 내놓으면 뭐 경쟁하듯이 한 애가 만들어 놓으면 다른 애가. 근데 그런 게 정말 흔히 이렇게 서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책들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이제 어린 애들이 이렇게
지내면서 여기서 뒹굴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 어린이실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네. 그 다음이 이제 일반 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관점, 사고 방식, 이걸 이제 이 단면으로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서점이 8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한 30년 정도 운영이 됐고 아주 작은 서점입니다. 그리고 이 서점에서 어른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 방에서 여기 들어놓아 가지고 애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또 그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친구들이 같이 와서 또 뭐 구연 동화도 하고, 시를 아까 봤던 어디죠? 이 공간에서 시를 낭독하기도 하고 연주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한 30년 동안 이 지역의 문화생활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거기서 이제 문화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작은 서점에 와서 여기서는 조금 더 밀접하게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더 소규모의 사람들이 더 친밀하고 가깝게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책을 읽고 책을 가지고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큰 대형 서점이 들어오고 인터넷 서점이 아마존에서 다 구입하고 이러니까 재정난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도저히 이제 버틸 수가 없어서 문을 닫겠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그 글을 올리고 언제부터 이제 폐쇄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이틀, 3일,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서점을 다시 살리자는 운동이 불어나가지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도네이션을 하겠다, 지분을 내겠다고 하면서 이 서점을 살립니다. 그래서 1지분당 $250씩 해가지고 500명으로 그냥 제한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이 이 서점을 인수하는 걸로. 그래서 한 3억 정도, 우리 돈으로 3억 정도 되는 돈으로 인수를 하고, 모이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모였어요. 한 5억 이상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남는 것으로는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운영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점 하나를, 그리고 아주 이 지역에는 의미가 있는 서점이라서 더더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더스라는 전국 체인점이 있는데, 그 보더스라는 큰 서점도 이 폐업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두 서점에 이 폐업을 한다는 공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의 태도가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더스에는 싼 값에 새 책 사게 됐다, 신난다 하면서 거기 가서는 책만 싹 사오고 한 4분의 1 가격으로 줄을 서가지고 책을 그냥 다 걷어가더라고. 그리고 여기 가서는 돈을 내는 거예요. 이제 돈을 내서 이 서점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똑같은 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서점의 의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하고, 그래서 아주 빠른 그야말로 순식간에 그 문을 닫는다는 공고를 제가 보고 나서 참 안타깝게 됐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뭐 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더니 이 서점을 살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제가 작년 한참 전에 이제 추천사를 부탁을 드리고 그 책 원고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다 일일이 보시고 요 대목이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서점도 이런 비슷한 지역의 작은 서점이 있는데 폐업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지역에서 이렇게 좀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근데 이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도 그걸 실천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뭐 그런 이제 글을 이제 제 추천서에다 뒤에다가 써놓은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단적인,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지역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의 단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교양의 문제, 이것도
아까 이제 북세일이나 이 서점을 살리는 과정에서 뭐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게 바로 혼자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자기 자신의 뭐 행복이나 어떤 편안함이나 아니면 생활하면서 이 삶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혼자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것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다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 책에서 보면 왜 외국 여행 한번 가보면 뭐 그 외국인들은 어디 나갈 때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 문 열고 잡아주잖아요. 뒤에 오는 사람 위해서. 근데 우리는 확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뒤에 오는 사람 문에 부딪히잖아. 그런 거. 엘리베이터 잡아주는 거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아 저기는 저런 면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을까 하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제 책에는 한국하고 비교하는 게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그렇게 하면 불편해지더라고요. 뭐 자연스럽게 그런 비교가 되긴 하는데 의식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내가 이방인으로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 주민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좀 돼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이 사람들 시각이 돼서 이 사람들의 생활이 삶이 어떤 건지를 좀 보고 경험해서 다시 내가 한국으로 왔을 때 충분하게 그냥 비교해서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는 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보다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했었다 과거에는 하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물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심한, 그리고 뭐 남들한테 이렇게 주장 제대로 못하고 그냥 쭈삣쭈삣 하고 있으면은 배고프냐 하면 이렇게 줄 때 받아 먹는 이런 거였는데도 제가 어릴 때 동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그냥 집에 들어올 때까지 배를 굶지 않았거든요.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어느 집에선가 이렇게 먹을 걸 줬고, 누구 집에 가서 밥을 챙겨 먹을 수 있었고, 뭐 뛰어다니다가 다치면 누군가가 약을 발라줬고, 그리고 항상 어디를 다니더라도 내가 아는 어른들이 날 도와주고 다 그렇게 이제 지냈던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그리고 서구 사회라는 게 아주 프라이빗한 개인주의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서서까지는 남에게 이렇게 이 도움을 주는 것도 이건 하나의 침범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이제 자기들이 하고 넘어서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도 밥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런 어떤 도움이 딱 필요할 때 딱 모여가지고 뭘 으쌰해서 이렇게 하는 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마을이 과거에는 훨씬 더 따뜻했고 훨씬 더 인간적이었고 훨씬 더 서로에 대한 배려나 존중을 하는 거는 이게 훨씬 더 컸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 경험을 하면서 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못하구나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한테 옛날에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깨우치게 됐었다는 거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현실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우리 주변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뭐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다도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훨씬 더 따뜻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원시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다시 이제 느끼게 됐고, 복원만 시키더라도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는 여기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편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제가 보면은 10년 주기로 직업을 좀 바꿔왔는데 사실은 미국 가면서도 돌아왔을 때는 글쎄 변호사 일을 가능하면 안 하고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갔었는데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돌아가서는 좀 우리 마을을 새롭게 가꾸는 일을 좀 하면은 재밌겠다.
복원시키는 일을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정치인이 되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마을을 복원하는 것,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 것, 이걸 정치인이라는 직업으로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올해 이제 중요한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좀 그런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이타카의 삶이 미국민 전체의 보편적 삶이 된다면 세계 평화가 실현될 것만 같은 그런 낙관적인 기분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런 전쟁과 경쟁에 익숙한 그런 미국에서 그런 행복한 전염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혹은 아까 책 중심의 책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의 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그런 미국을 닮은 꼭 빼닮은 한국에서 그런 공동체의 확산이 가능하려면 또 미국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런 확산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계기랄까? 요 근처에 성미산 공동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성미산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운동을 하다가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그런 아나키즘적인 협치 공동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할지 지금 좀 매일같이 묻지마 살인 같은 그런 불안한 기사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하는 점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제 질문이 한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답은 한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조금만 더 소심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소심해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섬세해지고 자기 자신부터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좀 섬세하게 돌아볼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을 또 주변에 대해서 눈 뜨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 뜨고 주변에 대해서 눈 뜨고 하게 되면 다 그게 보이지 않을까 그게? 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어떤 데 약하고 어떻게 했을 때 좀 불편해한다 하는 걸 서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상호 간에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또 배려하는 것이 문화가 쭉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 그 책에 보면 PM4이라고 돼 있는데 그 뜻이 이타카에서 제일 편안한 시간이 6시 정도입니다. 그때가 이제 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저녁밥을 준비하고 하는 그 시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한 4시 정도부터 준비를 해요. 그래서 4시 정도 그러고 저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그 동네에 가서 이렇게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하니까 학교를 가거나 제가 이제 거의 저 시간에 우리 동네에 제일 먼저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 버스가 학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1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다니는데 저는 그것도 지금 우리 무슨 약속을 했는데 누구 약속한 사람이 5분 늦게 오면 안절부절하고 전화를 몇 통화씩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전화는 있구나. 전화는 있는데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오거든요.
1시간을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가 있는데 그 시간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면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에 가서 버스를 타면 된다는 게 이게 있으니까 뭐 자주 다니지 않아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 버스에서 집에 동네에 내려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집까지 거리가 한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들어가는데 제일 빨리 들어가 본 게 한 30분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200m, 어떤 때는 1시간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려서 이렇게 길을 가고 옆에 항상 보면 이제 길이 있고 옆에 그 집이 있는데 집에 앞마당이 있잖아요. 정원을 이렇게 다 꾸며 놓는다고요. 정원을 꾸며 놓고 그리고 또랑이 있고 거기를 이렇게 쭉 가는데 항상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날씨도 다 항상 다르고 하니까. 그리고 이 정원에 있는 사람, 이 집을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 정원을 꾸미고, 그러니까 꽃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게 길에서 보면 뒷면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길에서 보면 다 제대로 보이게, 그러니까 길 바깥에서 보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떤 때는 하얀색 꽃만 있는데 그 중에 빨간색 꽃이 하나가 딱 어느 날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오늘은 뭐가 달라졌네, 뭐가 나왔네, 또 이제 동물이 뭐 사슴 지나가고 뭐 오소리 지나가고 이렇게 이걸 하나씩 다 보고 가는데 30분 이상 이렇게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뭐 보면 아주 만져보고 싶은 게 또 있잖아요. 그럼 또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200m, 100m를 가는데 30분, 1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 길바닥에 떨어진 돌 그리고 뭐 나무 한 그루까지 이렇게 계속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나무 식물까지도 얘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뭐 조금 말라가는 애가 있으면은 집에 가가지고 이제 물 떠서 걔한테 이렇게 물 부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내 바깥에 관심을 두고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자연이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이렇게 봐줄 여유만 있으면, 또 그런 뭐 여유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런 어떤 삶의 태도만 있으면 공동체를 이렇게 진짜 편안하고 안락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분은? 제가 말이 이렇게 톤이 높낮이도 없고 그냥 지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성미산 마을에서 왔고요. 그냥 외모가 딱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분들 다 이렇게 뭐 아나키즘적인 삶 살지는 않고요. 보통 일반 사람들처럼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합니다. 성미산 마을 잠깐 말씀드리고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좀 하면은, 사실 그 성미산 마을이라고 하는 게 성미산이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근데 뭐 작년, 재작년 성미산을 한 사학재단에서 깎아내리고 하는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교육청, 서울시, 그리고 뭐 구청, 경찰서 뭐 큰 도움을 거의 못 받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학교가 들어왔고 산에 한 4분의 1은 안 도와주던가요? 그때는 박 시장님이 안 계셨었죠. 그래서 사실 드리고 싶은 질문도 그거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참 굉장히 많은 힘겨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이야기를 좀 뭔가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주민 후보를 직접 내서 지방자치제 선거에 가기도 했는데 사실 뭐 낙선됐었죠. 그래서 저희들 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절실하게 느꼈던 게 이런 공동체 운동을 20년 가까이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도 있었고 하긴 하지만 좀 그 공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한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박 시장님 되신 것도 야, 한 3년만 일찍 되셨으면 성미산이 멀쩡하게 남았을 텐데 이런 좀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그 10년 인권운동하고 또 10년 그 인권 변호사 하시고 정치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하다가 이제 정치인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정치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동체를 복원하거나 지켜내거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인 송호창으로서 좀 큰 그림을 그리거나 갖고 있는 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큰 그림 안 그리고요. 긴 계획 안 세웁니다. 그냥 눈앞에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별로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몸에 익은 건데 지내다 보니까 제가 소심한 게 나중엔 장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것도 저한테는 아주 괜찮은 방법, 삶의 태도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이 스케줄 쫙 잡아가지고 그 무슨 대학 시험 준비할 때처럼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하고 뭐 무슨 책 떼고 뭐 이렇게 계획 다 세우고 이러던데 저는 기본적인 태도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목표가 있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계획을 이렇게 잡기 이전에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먼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동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거기에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으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지내왔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더라. 그리고 항상 내 바깥에 있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항상 우리 어른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커서 공부 열심히 해서 무엇이 되라고만 했지 네가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너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훌륭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질 않았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사실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도 하지 못하고 배려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자살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국회의원으로의 뭐 자격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이제 한다. 그러면서 여기 아까 소개해드렸던 북세일 운동은 좀 하자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부터 일단 다 내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선거법 때문에. 이게 기부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못 내놓고 다른 사람들 거를 뺏어와서 꺼내놓게 만들고 이제 해서 이거를 지역의 신협, 뭐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하고 이 일을 좀 같이 이제 해보려고 캠페인을 그렇게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오시면 되게 아주 삶의 질이 높아지실 겁니다. 좀 그렇게 별로 계획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답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시죠.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아주 얼굴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그 얼굴이 이렇게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성미산 마을 사람들은 참 밝아요, 보면. 그리고 이런
공동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기운이 아주 밝은 기운이 있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저는 뭐 새로운 아까 어제 이제 안철수 원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기운이 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언어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 진짜 너무 들어서 지겨울 정도로 익숙한 그런 용어들,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정권교체거든요. 제가 그거 하려고 사실 여기 들어왔는데 그 말은 내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정권교체의 뜻을 갖는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기운을 완전히 바꿔내는 것. 아주 밝고 진짜 투명할 만큼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희망찬 이런 기운이 이제 우리 선거 과정, 그리고 그 선거 결과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게 저는 그게 목표라고 보고, 그러려 그러면 일단 리더부터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밝은 사람. 그러니까 무슨 훌륭한 지도력을 갖추고 공약을, 정책, 막 이런 이 미사여구를 곁들여서 막 화려하게 현란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밝고 깨끗한 그런 기운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면에 나와서 그리고 국민 앞에 내 에너지를, 이런 밝은 기운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음습하고 막 습기 축축한 이런 게 아니라 좀 아주 그 제가 아까 빨래를 하고 싶은, 정말 빨래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어떤 그 기운, 그런 느낌, 막 그런 어떤 상황이 온 우리 뭐 한국 사회에 다 퍼지면 이게 새로운 변화 아닌가. 이게 가장 필요한 변화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들 한번 쫙 보시라고요. 저 사람의 기운이 어떤가. 예를 들면 우리 문재인 후보 오늘도 제가 장시간 이제 독대를 하면서 그 기운을 이렇게 받고 와서, 제가 지금 이게 기운이 왜 중요하냐면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대해서 밥을 먹든 이야기를 하든 뭐 같이 시간을 보내면 내가 기운이 밝아지고 내가 에너지를 이렇게 더 얻는 사람이 있고 다 빨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나면 그냥 내가 힘이 쫙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좀 멀리하고 나한테 이런 밝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가깝게 하고, 이러면 또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게 새로운 변화 아닌가.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게 정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뭐 이건 질문한 것도 아닌데 예, 질문하시죠. 예. 예. 저는 속리산 거기서 나온 사람 아니고요. 속리산은 가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청계산은 많이 가봤고요. 집 근처에서. 예. 저분의 이제 에너지나 기운이 어떤가 한번 유심히 보시죠. 농담이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타카라는 걸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이타카 같은 나라가 궁극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뭐 아이 세대들, 일단 사슴부터 풀까요? 예, 아이 세대들에서는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자가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뭐 야권 단일 후보를 떠나서 멀리 봤을 때 이타카와 같은 나라를 대통령으로서 만드는 데 있어서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이타카, 그러니까 야권 단일 후보를 누구를 하냐를 떠나서 이타카 같은 나라의 대통령을 이미지로서 누가 더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일단은 민주당 의원님이시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를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추천을 하시겠지만은, 그 저번에 이제
뭐 한나라당에서 저기 새누리당에서 뭐 공보위원이 협박 전화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회견 하실 때 나와서 하신 말씀을 또 보니까 이제 꼭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 그냥 개인적인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아까 답을 했나 봅니다. 가장 밝은 사람을 저는 지도자로 만들고 싶어요.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제가 피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 문재인, 개인 안철수는 제가 아주 가깝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제 에너지가 밝은 분인지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지금부터 그렇지만 그분들이 정말 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능력 그리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저도 몰라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당신들도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그게 이제 캠페인인 것 같거든요. 캠페인을 하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스스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네거티브 공방하고 이러면 이게 왜 나쁘냐면 이 사람의 그 유권자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예의는 그 사람의 리더십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이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게 그 선거 과정이잖아요. 근데 네거티브를 하게 되고 뭐 어떤 논쟁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단일화 문제 가지고도 뭐 어제 계속 기사로 나오는데 저는 뭐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두 사람의 단일화 얘기는 해롭다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한 이유가 뭐 A 방법, B 방법, 단판을 지어야 된다, 경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회를 잃게 돼요. 이 논쟁에 휘말리게 되고 여기서 막 논쟁이 격하게 붙게 되면 이제 후보한테 당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A, B, C 중에 어떤 걸 선호합니까? 이렇게 묻게 된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 답을 하면서 말려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밝은 기운을 누가 더 이제 그 에너지를 제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면과 그리고 그 기운을 얼마나 진짜 이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이 전국에 퍼뜨릴 수 있느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러면서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 능력을 지금부터 이제 보여주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도 누가 정말 그런 누가 더 훌륭한 분이다, 누가 더 자격이 있다 하는 걸 그때 가야 이제 알 수 있겠죠. 또 예. 솔직히 책을 읽지 않아서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강의를 해주신 내용 안에는 이 마을에, 그러니까 어디죠? 이타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정규직 문제, 실업의 문제 이런 게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으로 봐서는 주변에 공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디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 속에서 7만의 인구가 물론 뭐 옛날 속담에 뭐 곳간에서 인심 남단 말 있지만 굳이 잘 살지 않아도 이런 공동체 의식만 있다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경제 순환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러면 미국처럼 자본주의의 경제 그 수준이 최첨단을 달리는 국가에서 이런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보장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떤 제도가 있고 그것을 정치인은 그 공간이 유지되게끔 하기 위한 그 정치적 행위를 제도적이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그 뭐 목적을 이렇게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궁금하고요. 저는 의원님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리가 복원하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말에 정말 100%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따뜻한 그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현재 조건에서
정치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려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도 법적으로 개발자가 밀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호해줄 장치가 없으면 무조건 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또는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치의 역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먹고 살기도 어려운 측면 한 가지와 개발과 이런 것 측면에서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게 많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의의 내용은 어떤 철학적인 측면, 공동체 의식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을 담당하거나 또는 기초 토대가 되어야 할 제도와 정치의 역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 이타카라는 도시에 어떤 제도나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스템을 따로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식의 공동체가 유지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또 더 많이 이렇게 노력해야지만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이제 긴장 관계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마트하고 그러니까 한 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한 7년 되겠나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월마트하고 스타벅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뭡니까? 다 이제 아까 저기 서점 보셨던 것처럼 항상 로컬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먼저 소비하고 그게 그 지역 물건이나 뭐 그게 식품이든 아니면 아까 같이 책이나 공산품이든 지역에서 만든 게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양질이고 양질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일 비싸고 그걸 제일 이 가치를 높게 쳐줘요. 그래서 일단 그 자기 지역 내에서의 로컬에 대한 이 자부심이 그만큼 강한 거죠. 그래서 그 월마트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대형 이 매장이 들어오는 거를 법이나 제도가 막는 게 아니라 일단 주민들이 막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이제 들어오겠다고 한 5년 전부터 계속 이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땅을 매입을 하고 그 자본으로 이제 매입을 하고 그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할 때 불도저가 들어오는데 시장이 제일 먼저 거기 가서 들어눕더라고요. 누워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저항을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못 막고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스타벅스도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근데 들어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게 월마트를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월마트는 항상 주차장 꼭이 차들 차 있고 그 넓은 매장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지역의 그런 매장, 지역의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만들어서 모아서 가지고 오는 그 지역 그 매장 같은 경우는 항상 붐빕니다. 그리고 거기는 특별히 무슨 냉장 시설이나 이런 걸 많이 갖추는 게 아니라 무슨 유통을 오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신선한 물건이 그대로 와서 빨리빨리 소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오고 소비하고 하는 게 신속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똑같은 연필 한 자루 공책 하나를 사더라도 뭐 뉴욕 저기 맨하탄이나 인근의 대도시에서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거기서 사서 구할 수 있는 거를 몇 시간이나 차를 타고 와서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 안에서 다 어우러지게 해가지고 지역의 경제가 튼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보호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그런 정치인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이제 보호막을 쳐주고, 물론 이게 좀 더 조직적으로 된다거나 체계 시스템을 갖추면 이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면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뭐 거기도 이 이타카라는 데도 지금 제가 이제
긍정적인 면만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여기도 그런 어떤 공동체나 이웃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뱃속에 아니면 자기 돈벌이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형 매장이나 이런 것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 긴장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공동체가 이제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시고 여기 앉아서 사인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그럴까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요. 오늘 저희 좋은 말씀 해주신 송호창 의원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